안녕하세요. 정신없던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두 번째 아침입니다. 여전히 아침 6시부터 시작인 조식을 먹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봅니다. 오늘은 눅눅빌리지 황금절벽사원 전신 마사지 파이어포크 일정입니다. 꿀팁! 태국 팁을 놓으실 때는 베개 위에 두셔야지 가져가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멋스럽고 웅장한 로비를 지나 15층으로 이동합니다. 조식 먹으러 에스컬레이터 타는 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기대감을 안고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K민족답게 조식은 부지런히 야외는 노노. 오늘도 바다는 푸르르며 관광객을 위한 요트가 많이 있네요. 갈 때마다 정말 만족했던 힐튼 파타야 조식. 정말 태국 음식 입맛에 잘 맞았고 한식도 있어서 좋았어요. 힐튼 파타야 조식은 가장 좋았던 점은 미역국과 김치찌개 등 한국 음식이 다양하게 준비되는 점입니다. 일단 아드님 목도림부터 준비해보고 아빠는 다음 차례입니다. 과일의 천국인 태국에서 과일만 먹어도 조식 충분입니다. 조식의 진심인 아드님. 크로플은 남녀노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토핑까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니. 스프링클 크기에도 진심인 아드님 미술학원 보낸 역량이 여기서 나타나네요. 스푼 떠서 뚜껑까지 덮어주는 센스. 조식이 입에 맞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아드님이 입에 맞아 잘 먹어줘서 일정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놓였어요. 조식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은 필수입니다. 저희 가족 정말 만족했던 조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편한 가족 여행을 위해 파타야 밴 12시간 시간을 신청했습니다. 12시간 1일 렌탈로 미리 목적지를 정해서 알려주고 원하는 시간에 기사님과 시간 조율하여 만나시면 됩니다. 둘째 날 아침 첫 여행지는 눅눅빌리지입니다. TMI로 파타야라는 존재 태국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부터 미군들의 휴양지로 개발되어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시입니다. 힐튼 파타야에서 눅눅빌리지까지 40분 소요됩니다. 그 와중에 아드님의 울라프 코스프레 보고 가실게요. 진입로 근처에 정말 이런 관광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감부터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겠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남아의 여행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사바사. 마사지로 사람 바이 사람도 있지만 기사님도 영향력이 없을 순 없습니다. 몽키 트래블 KK데이 클룩 박군 투어를 예약 가능하며 저희는 박군 투어를 이용했는데 정말 만족했어요. 입구부터 화려한 눅눅빌리지. 젠틀한 기사님 정말 최고입니다. 파타야 눅눅빌리지 가는 방법은 투어, 택시 렌트카를 많이 이용합니다. 입장료는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 후 예약이 티켓을 받아 현장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하는 방법 아니면 현장 구매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1인당 약 8,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내에서 예매하고 현장 발권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다 보면 눅눅빌리지에 도착합니다. 국내에서 예매한 티켓은 9번에서 12번 창구에서 발권하시면 됩니다. 랄람차, 민속쇼, 코끼리쇼는 꼭 예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눅눅빌리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원으로 약 200만 평의 규모입니다. 상암 월드컵의 250배,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관람차 예매 시 버스 정류장에서 15분마다 셔틀이 출발합니다. 티켓 확인 후 탑승 가능하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검사를 안 했어요. 별도 팜플렛은 없으며 QR코드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여러 모양의 선인장부터 트레이드 마크인 듯한 공룡 모형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눅눅빌리지는 눅눅탄사차와 남편 피식 부부가 소유한 개인 정원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세계의 정원을 구경하면서 영감을 받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은 알고 가야 남편의 어깨가 올라가겠죠? 입구에서 들어가는 방향은 세 곳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코끼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코끼리 근처로 가시면 픽처 외치시며 사진 찍기를 유도하시는데 백바트 내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엄마 코끼리와 아이 코끼리가 같이 관광객을 반겨주었어요. 신나는 몸짓과 코를 흔들어주며 반겨주네요. 코끼리 타는 것도 유명한지 대부분 관광객이 즐기고 계셨어요. 대지가 너무 넓다 보니 관람차는 필수입니다. 체력이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날씨 때문에 관람차는 꼭 예약하세요. 아이 있는 가족 여행객은 반드시 관람차 필수입니다. 오전에 방문했는데도 현지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아이스크림, 손선풍기가 있어도 절대로 힘든 관광지였어요. 워낙에 단지가 넓다 보니 눅눅빌리지 내부 숙소도 있었어요. 워낙 관광지와 즐길거리가 많아서 숙소에서 천천히 즐겨도 되지만 너무나 덥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여 반일 투어를 추천드립니다. 오후 1시 넘어서는 햇살 감당하기 힘들어요. 눅눅빌리지는 크게 4개의 테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원, 공룡계곡, 식물원, 코끼리 및 전통공연.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아이가 안 좋아할 만한 독개구리 같은 모형도 있으니 동선을 꼭 확인하시고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눅눅빌리지는 정말 다양한 테마로 구축된 관광지로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의 핸더스 웨이브와 유사한 점이 많았어요. 푸릇한 식물이 주변으로 가득했으며 향긋한 내음까지. 관람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 능성을 지나가는 게 아닌 녹록빌리지 내부를 투어하는 관람차로 우선 예매 시 주요 관광지에서 하차하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연경관은 정말 아름답고 국내에서 즐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워요. 정말 덥습니다. 태국의 더움은 경험도 해봤지만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네요. 더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관람차 타고 주요 관광지만 구경하시고 중간 휴게시설에서 시원한 음료 드시고 관광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중간 하차할 수 있는 휴게소로 중간에 휴식을 권유해드립니다. 원하고자 하는 스팟에서 사진 찍고 관람차 탑승하시면 됩니다. 이곳이 정말 핫플인 프랑스식 정원인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여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기를 다녀왔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눅눅 빌리지 관람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요 관광지만 관람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죠. 관람차를 타면서 구경하다 민속쇼 시간이 되어 시간에 맞춰 민속쇼를 보러 왔습니다. 녹록 입장 시 분명히 좌석을 배정받았는데 실제로 방문했을 때는 제 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길래 여쭤봤더니 직원분께서 아무 자리나 앉으라고 하십니다. 와우. 룰이 조금은 변경된 건지 귀찮아서 그냥 앉으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공연을 시청해봅니다. 민속쇼는 실내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진행되는데 녹록 빌리지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다면 에어컨으로 힐링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태국 유명한 알카자쇼를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알카자쇼를 예약했는데 업체 측과 소통이 잘못되어 알카자쇼는 취소했지만 민속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했어요.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테마와 퍼포먼스로 30분 정도 쇼가 진행되는데 전혀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민속쇼 첫 타임 관람하시고 코끼리 쇼까지 보시고 런치 드시고 다음 일정 시작하시면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반일 투어입니다. 여기에서 꿀팁을 드리면 민속쇼 끝나기 10분 전인 10시 50분에 코끼리 쇼 장소로 이동하시면 최적의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싸움이 많았던 시기를 보여주던 시기였어요.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의 모습. 말이 아닌 코끼리를 타고 싸우는 모습도 색다르네요. 장수가 전투에서 이겼음을 자랑스레 선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아르헨티나의 여름 축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탱고 축제인 아르헨티나의 여름의 삼바 축제. 흥겨운 노래에 맞춰 삼바 댄스를 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메인 한 컷. 정말 다양한 퍼포먼스에 감격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절대 지루하지 않을 매력 가득한 퍼포먼스.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매 공연마다 의상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면 무대. 실내 공연장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무희들이 전통 공연을 보여줍니다. 민속쇼와 코끼리쇼는 필수로 보셔야 하는 체험 코스입니다.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 민속쇼를 보시다가 10시 55분에 미리 나와서 코끼리쇼에 방문하시면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코끼리 팁을 과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어 3층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역시나 미리 도착했다 보니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자리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코끼리와 사진 촬영은 팩바트로 정해진 룰 같습니다. 민속쇼가 끝나자마자 코끼리쇼가 이어지다 보니 실시간으로 관광객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코끼리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테마에 맞게 보여주는 쇼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앞자리에 있던 유럽 스타일 아이도 너무 행복했어요. 코끼리와 교감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권합니다. 교감 키트로 현지바트와 몽키 바나나가 있습니다. 녹록빌리지가 떼양볕에 힘드시는 가족 여행객들에겐 관람차 여행 민속쇼 코끼리쇼 추천드립니다. 시작부터 코끼리의 애교 넘치는 모습부터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팁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코끼리마다 팁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패턴에 조련사를 위한 팁인지 코끼리를 위한 팁인지 아쉽지는 않지만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끼리가 예체능적인 감감으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다양한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코끼리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코끼리가 농구하는 진기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끼리 손은 코가 손이 아니래.
국내에서 패키지로 예약했던 코끼리 트레킹을 즐겨봅니다. 초입 근처 오른쪽으로 조금만 지나가시면 트레킹 장소가 있습니다. 코끼리 트레킹은 10분, 15분, 20분으로 진행되는데 다행히도 10분을 선택했고 정말 적절했던 타임이었어요. 말 타는 것보다 더 꿀렁꿀렁거리는 느낌. 처음 타보지만 안전벨트도 있어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코끼리 귀가 작고 제 크록스를 치는 건 비밀. 코끼리를 타고 근처 관광지를 구경시켜주니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여유있게 녹록빌리지를 바라볼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코끼리 트레킹은 간접적으로 느낌만 느끼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주도에서도 코끼리를 타보았으나 탑승감이 좋지 않아 한 번쯤 경험으로 느끼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님의 눈썰미는 매의 눈보다 좋습니다. 원하고자 하는 아이템 하나 선택은 필수입니다. 오전에 열심히 관광했으니 이제 점심을 먹을 시간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미리 알아봐 두었던 식당이 보이니 반갑네요. 10분 동안 헤매이며 전혀 기대 안 했던 대형 식당에서 개인이 원하는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뷔페 형식의 식당에 도착했어요. 여러가지 음식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각보다 음식이 입맛에 맞아 정말 만족했던 점심 식사였습니다. 이곳에서 똠양꿍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쌀국수의 고수는 덤이고 쏨땀은 기본 겉절이 김치 같은 느낌. 팟타이와 수박, 파인애플은 서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메뉴 빠르게 살펴가실게요. 쌀밥, 볶음밥, 빠질 수 없는 모닝글로리 그리고 해산물 볶음. 해외 가서 번역이 안되면 눈으로 먹는다는 마인드입니다. 그래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무국가. 태국 전통 음식인 똠양꿍이 메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레몬그라스 동동 띄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영롱하네요. 다른 한켠에 샐러드와 야채 종류들이 가득했고 태국 하면 빠질 수 없는 기본 쌀국수 메뉴와 세계인들을 배려한 스파게티도 준비되어 있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태국의 아이스크림, 시원한 빙수,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얼음하고 같이 먹는 것 같았어요. 과일의 천국답게 과일은 어느 곳에서든 풍족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매년 식사를 하는 장소가 바뀌는 것 같지만 널찍한 연회장에서 붐비지 않다 보니 여유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번 저희가 런치를 먹었던 곳은 가든 인 더 스카이홀트입니다. 바로 옆 정원 빌리지와 연결되어 있으니 식사 후에 기분 좋게 소화를 위해 관광을 하셔도 좋을 곳입니다. 초록함이 가득가득하며 눈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많지만 주변 정돈을 열심히 하시는지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었으며 불쾌한 냄새도 안 났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일에 바나나를 주면 코로 받지요. 코끼리가 바나나를 먹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능숙하게 코로 바나나 껍질을 까고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녹늪 빌리지는 너무 더운 오후보다는 오전 관광이 좋습니다. 코끼리 공연과 민속 공연 등 원하는 투어를 미리 구매해서 가세요. 여유롭게 반일 코스로 적합한 녹늪 빌리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볼 곳은 황금 절벽 사원입니다. 녹늪 빌리지에서 차량으로 15분만 이동하면 나오는 황금 절벽 사원. 언제 봐도 웅장한 볼거리가 있는 데다 멋진 절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이곳은 관람료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지금은 서거하신 전 국왕 라마9세 푸미폰 아두냐데스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7년이라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곳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전 투어를 마치고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이동해봅니다. 오전에 고생했던 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미리 예약해둔 그레이스 스파에 방문하였습니다. 도착 후 환영의 의미로 꽃 한 송이 주십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리셉션에 도착하여 시원달콤한 웰컴 음료를 마시며 오일 마사지의 경우 원하는 오일을 시향 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식인 타이 마사지부터 아로마, 타이 오일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강도와 부위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일의 종류도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 좋았습니다. 마사지룸은 각각 개별 통째로 되어 있어서 마치 리조트 같은 느낌입니다. 사원 등 중요한 건물들을 지을 때 쓰는 목재인 티크목을 사용해 고급스럽고 이국적인 분위기며 건물 모두 태국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개별 룸에 도착하면 뽀득뽀득 깨끗하게 발을 닦아주십니다. 기분이가 좋아져 불어. 상의 하에 모두 탈의하시고 일회용 속옷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2인실 룸에서 받아서 더욱 분위기가 좋습니다. 환복 후 안쪽에 욕실 겸 화장실도 있으니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경우 샤워 후 받으실 수 있게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 꽉꽉 채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압으로 마사지해 주십니다. 테라피스트 분들 잡담도 전혀 없고 뭉친 부분과 집중적으로 요청했던 부위는 더욱 신경 써서 꼼꼼하게 마사지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1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니 그 이상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1시간 반 동안의 마사지가 끝나고 시원한 차와 젤리 그리고 센스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도 주셨습니다.
몸에는 아직 오일이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나는 향이 좋았어요. 마사지는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하루 반나절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으로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파타야 가신다면 그레이스 스파 적극 추천드립니다. 푸릇푸릇한 자연 경관 보며 여유있게 마시는 차 한 잔도 좋네요. 지저귀는 새소리와 따뜻한 햇살 가득한 날씨에 기분이 더욱 좋아집니다. 저는 아드님과 함께 받았는데 아이는 1시간만 가능하다고 해서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했는데 어느새 직원분과 친해져 토끼를 만지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순간 놀랬지만 친절하신 직원분 덕에 편히 마사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친해진 거 아니니? 단짝 친구가 되어버린 아드님과 직원분. 다른 동물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갑니다.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 항아리 속에서 지내는 모습입니다. 낮에도 풍경이 좋지만 밤이 되면 더욱 분위기가 살아나는 곳. 태국의 향을 맡을 수 있는 목조 건물들과 인테리어. 그리고 만족스러웠던 마사지까지.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픽업, 드랍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되니 원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카톡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태국은 대마가 합법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녹색 나뭇잎 모양이 있는 식당이나 가게는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태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쇼핑을 하러 픽시마켓에 방문했어요. 센트럴 마리나와 픽시마켓은 연결되어 있는데 웬만한 태국 쇼핑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은 픽시마켓에 있습니다. 마성의 과일인 두리안도 시식해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말은 두리안이지만 손에 집어들자마자 풍기는 내음. 망고젤리 김과자, 민니과자로 유명한 차오슈와 한가득 담아봅니다. 벌써 세 번째 날 파타야에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한식을 먹기 위해 센트럴 페스티벌로 이동하고 있어요. 파이어포크는 터미널 21과 센트럴 페스티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고기 식당으로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며 셀프바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식당이어서 식당 내 손님들로 가득가득했어요. 바베큐 세트 메뉴와 무제한 샐러드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비빔밥, 등갈비찜 세트, 라면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1인당 59바트를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샐러드바, 김치, 무생채, 감자 샐러드, 잡채, 마카로니, 샐러드와 각종 야채들. 안 먹기에는 정말 아쉬운 샐러드바였습니다. 바베큐 피세트 700g이며 969바트입니다. 고기는 미리 초벌해서 나오며 버섯, 양파가 곁들여 나옵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히 구워주시는 동안 싱하 맥주 한잔 해봅니다. 날씨가 아무래도 너무 덥다 보니 계속해서 맥주가 땡깁니다. 나이 아저씨 스타일 거품 가득 맥주. 직원분께서 빠른 손놀림으로 타지 않게 구워주십니다. 다 익은 고기는 별도 접시에 담아주시며 의외로 고기 육질이 부드러웠어요. 고생한 오늘 하루를 위해 짠. 오늘 하루 열심히 걸어다닌 아드님도 배가 고팠는지 고기까지 넣어 야무지게 한 쌈 만들어 맛있게 먹어줍니다. 아직 쌈 싸는 게 서툴지만 정말이지 야무지게 먹네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마성의 마카로니, 샐러드. 남은 시간을 위해 짠. 김치찌개가 너무 달다는 말이 있어서 기대 안 했던 김치. 그러나 한국 김치의 70-80% 정도나 되는 김치 맛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쌈을 만들고 있는 아드님. 어떻게 먹든 입으로만 들어가면 장땡입니다. 고기는 싸먹어야 제맛이죠? 야무지게 먹고 3,600바트 가까이 나왔네요. 계산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조금 쉬었다 힐튼 파타야 34층에 위치한 호라이즌 바에 방문했어요. 럭셔리한 분위기의 파타야 도심 야경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내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실 수 있으며 저희 맥주와 칵테일 음료를 즐기러 외부로 향했습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 발아서 스마트 캐주얼 정도 입으시면 괜찮을 듯합니다. 파타야 루프탑 바로 짙은 파랑색 조명이 신비로웠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파타야 루프탑 바 호라이즌에서는 DJ가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주는데요. 흘러나오는 음악이랑 분위기가 잘 어울려서 괜스레 기분이 더 좋았어요. 고급스러운 바였지만 생각보다 메뉴는 많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노알콜 메뉴부터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모히또, 럼, 데킬라, 코냑, 진, 보드카까지 정말 메뉴가 다양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고 인기 있는 가장자리는 없는 관계로 아쉽지만 중앙에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원하시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라이즌 루프탑 바에서 바라보는 파타야 비치 야경이 너무 멋집니다. 건물의 조명들과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상가들이 내는 불빛,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들도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음악도 좋고 음료도 맛있고 뷰도 정말 멋진 힐튼 파타야 호라이즌 바. 시간이 지나니 점점 호라이즌 바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힐튼 파타야 투숙객은 25% 할인까지 되니 더욱 부담 없었어요. 가볍게 한잔하기에도 좋지만 특별한 날 식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후 객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비용은 체크아웃 때 청구됩니다. 기분이가 좋은 아드님. 더 늦어지기 전 편의점에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봅니다.
파타야 비치는 밤에도 한낮과 같이 불빛이 밝습니다. 오히려 낮보다 시원해진 밤거리가 더욱 관광객이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 좌판대에서 여러가지 과일들도 판매하고 있었고 다양한 꼬치들도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주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팟타이를 못 먹어본 게 조금은 후회되네요. 웬만한 식당보다 길거리 팟타이가 맛도 가격도 훌륭하다 들었거든요. 오뎅 꼬치류도 종류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먹는 걸까요? 태국은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과 유사하며 다양한 음료, 과자, 젤리들이 있었고 간단한 생필품부터 꼭 필요한 생수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볼 법한 즉석 식품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200바트 이상만 카드 결제 가능, 그 외는 현금 결제입니다. 파타야에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힐튼 파타야. 스타벅스도 바로 입구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1일 1커피 꼭 드셔야 하시는 분들에겐 적극 강추입니다. 센트럴 파타야도 바로 연결되어 있어 쇼핑에도 편리합니다. 입구 바로 옆에 센트럴 페스티벌 입구가 딱 힐튼 파타야 나와서 열보 걸은 후 우측으로 돌면 센트럴 페스티벌. 위치가 정말 가보부갑입니다. 다음날 마지막인 방콕 여행을 위해 푹 쉬기 위해 일찍 들어왔어요. 힐튼 파타야 엘리베이터에서는 카드키는 필수입니다. 카드키를 해당 위치에 가져다 대면 층수를 누를 수 있습니다. 힐튼 파타야는 엘리베이터가 나뉘어져 있는데 객실로 가기 위해선 1층에서 15층으로 우선 이동하시고 다른 엘리베이터로 갈아타기 위해 조금 이동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투숙객과 관광객을 구분하기 위한 걸로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더욱 재밌을 방콕 여행이 있으니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반나절 사용한 필터입니다. 필터는 꼭꼭꼭 필수입니다. 내일 봬요.